안녕하세요. KTJ 코리아 더자녀 홍보대사 이오승입니다. 2020년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3.1절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방송으로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오국희 본부장님과 대전 복수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에서 은퇴하신 장기용 교장 선생님 모시고 인구 극복 문제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장 오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초에서 정년퇴직한 장기용입니다. 오늘 시청자님들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여서 눈에 대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까꿍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까꿍. 예, 손을 비비니까 손이 따뜻해지고요. 또 눈을 눈에 갖다 대다가 활짝 열으니까 눈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밝아지니까요, 뭐가 보이냐면요, 봄이 확 보이는데요. 그 봄의 향기가 여기서 나타나고 또 뒤에도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오늘 정말 이렇게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내년이면 2020년이잖아요. 네. 또 2020년 하면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해서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네. 오늘 또 바쁘신 과정에 오늘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인연의 사연 네. 또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잔학계나 인구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시민단체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장기용 교장 선생님은 여기 제가 볼 때 그 장기용 교장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놓고 볼 때 교장 선생님 어떠니 하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막 미소를 띠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교장 선생님 좋다는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네. 또 밑에 어려운 일도 정말 솔선수범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정말 교육자다운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오래전부터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따뜻한 감성이 또 넘치셔서 또 음악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 그 중창단이니 합창단 이런 걸 구성하셔서 아이들이 감성 지수가 높아지고 네. 아주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가 퍼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학교를 꾸미시는 걸 보고 너무나 제가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도 남다른 학부모님이셨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도 졸업하는 학생들 이렇게 장학금을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다시 만난 본부장님은 정말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오신 분이라 네. 오히려 제가 더 존경하는 그런 본부장님. 오,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이 네. 시작할 때도 이 깍꿍의 어떤 그 퍼포먼스, 또 손을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면서 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학교 학생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상상이 돼요. 우리 교장 선생님의 유머, 또 여러 가지 어떤 철학들,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본부장님, 네. 또 오늘 오셨으니까 인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좀 한번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41년 5개월이라는 그 평생 교직에 계시셨어요. 그래서 그 평생 교직에 있으시면서 근무하신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추억은 많은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 교장이 되었을 때 그 추동의 대청호 네. 옆에 동명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했는데 그때 첫 감정이 아 이게 내 학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 학교를 어떻게 잘 갖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국문예진흥원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네.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전교생이 뮤지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4년 동안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공연도 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그 선생님들 있는 데서 공연도 하고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 가장 추억에 남는 일입니다. 아유, 훌륭하시네요. 이 꽃과 뮤지컬. 네. 이야, 여기 대단하신. 예. 그 추동에 있는 그 동명초등학교는 아마 대전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학교의 경관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야, 그 아이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공연도 했다니, 야, 역시 우리 교장선생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의 또 감성이라든지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추억을 남겨주셨네요. 네. 혹시 그 뮤지컬 노래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대청호가 이제 수몰되면서 그 밑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학생들이 이렇게 집 탐방을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고 대본을 만들고 네. 노랫말을 직접 가사를 쓰고 그거에 작곡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하고 100%네요. 예. 초등학생들 자체를. 예, 이제 물론 거기에 지원되는 강사가 따로 이렇게 뭐 연기 파트, 글 쓰는 파트, 그 디지털 만드는 파트 이렇게 강사는 있었지만 그 강사님들 도움으로 완전 이제 창작한 뮤지컬이었어요. 이제 대청호의 비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구조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아이들답게 동요 수준에서 그렇게 네. 만든 뮤지컬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야,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또 그런 좋은 추억도 계시지만 또 근무하신 중에 또 어려운 점도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제일 어려운 것도 역시 이제 동명초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대청호가 있고 앞에 계독산이 쫙 있고 네. 그래서 정말 그 교육 환경 자체로서는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인데 제가 부임할 때 전교생이 45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어떻게 될 건가. 그 당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제 뭐 폐교를 만드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동사무소에 이제 향후 5년 동안 취약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미리 조사를 했더니 한 5년 지나면 한 30명 정도 남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장으로 처음 갔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제일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또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아마 평생 교장선생님을 잊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그 이유로 그 말미암아서 그 혹시 학생들이 점점 전체적으로 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느낌 혹시 드시나요? 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네. 이제 이 동명초등학교가 1918년에 개교된 학교예요. 오래됐네.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전에 개교된 학교죠. 그래서 초대 교장부터 6대 교장까지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엔 대덕군 동면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였고 한때는 학생이 많아서 그 효평에 분교까지 냈던 그런 학교인데 뭐 100년도 안 지나서
전교생이 이제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로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평소에도 이 인구 문제에 혹시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네, 이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인구 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걸 교육과정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넣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네. 뭐 네. 인구교육, 경제교육, 이런 이제 챕터들이 많아가지고, 인구교육이 뭐 그런 다른 분야들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무게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전에는 크게 그렇게 뭐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덜 했는데 이제 본부장님 통해서 이런 데 참석하고 또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게 정말 심각한 인구 문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저보다 훨씬 선각자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98 쇼크거든요. 쇼크 상태이고 엄청난 이거는 정말 국가 대재앙인데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 정책이 1순위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교장 선생님께도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인구 정책이 1순위로 가야 된다. 네.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지난번 세미나 참석하면서부터 정말 1순위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그런 정책이 있지만 또 인구 문제와 다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들이라서 인구가 일단은 정말 확보되고 우리나라에 인구가 많아져야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동명초등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뭐냐면 아이들 좀 제발 학교 운동장에서 놀게 해주세요. 도시랑 다르죠? 집에 가면 놀 사람이 없어요. 한 동네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올해 서울대에 간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는 그 시골에서 중학교도 버스 타고 시내로 다니면서 그 과외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인데 하여튼 작년에 연세대인가 갔다가 마음에 안 차서 포기하고 올해 다시 도전해서 서울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아들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뭐 서원초, 삼천중, 충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군에 있으면서 아마 과외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고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 한다고 그러면 아빠 나 보충 수업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담임선생님한테 빼달라고. 집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다 알죠. 한 3일 가면 길게 가는 거 알지만 그냥 빼주고 했더니 고3 돼서 열심히 공부 혼자 해가지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가서 지금은
드라마 미니 시리즈 16부작 쓰는 작가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한 7월 10일경부터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녀 낳는데 교육부가 많이 든다는 건 학부모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건 한이 없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나갈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물론 거기에도 엄청난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네. 내가 잘하는 건지 네. 잘못하는 건지 예, 그렇죠. 끊임없이 그런 고민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들이나 그 동명초등학교에서 자란 친구들 보면 네. 또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를 보면 네. 정말 이제 공교육도 네. 한번 믿어보셔도 괜찮지 않나.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그 자녀를 기를 때 믿어주고 그 자녀를 정말 신뢰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사랑의 울타리만 부모님이 돼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더 커서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프랑스란 나라를 보면 그 나라도 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그 나라가 인구 정책을 1순위로 펼치면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정말 사교육이 없어요. 사교육 없고 공교육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역량 개발 또 자기 성공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걱정스러워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거는 좀 고민을 덜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런 말씀. 제 조카가 예. 애를 넷 낳았어요. 네. 독일에서 넷을 다 낳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독일에서 큰애 둘째까지 초등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네. 독일도 그 선수학습 사전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아. 미리 뭐 가르치면 학부모 데려다가 선생님이 혼내킨대요. 아. 그럴 정도로 네. 전혀 어떤 사전 교육이나 선수학습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 애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네. 그 할머니가 걱정스러워가지고 네. 막 미리 수학책 갖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조카가 그러니까 네. 아들이죠. 아들이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냥 네. 두라고. 네. 그런데 지금 정림초등학교 다니다 세종으로 이사 갔거든요. 네. 와서 한 1년 만에 뭐 교직기상 타고 학업 수상 타고 이렇게 학교 교육밖에 안 했는데도 충분히 네. 그렇게 잘 따라가는 아이가 됐거든요. 애들 지금 세종에서 행복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히려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과외로 막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믿어주고 하면 창의력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발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이 또 인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어느 것이 중요한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하기를 가족 제도 네. 가능하면 옛날처럼 대가족 이렇게 같이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 이웃에서 같이 살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손자 이렇게 아들의 아들이죠 손자 네. 손녀 네. 이렇게 가져가면서 같이 가족끼리 더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도 더 안심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죠, 관심, 이제 자기가 집중하는 거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 할 때 그런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 어른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좋은 생각이시네요. 과거의 그 대가족 제도, 그렇죠. 대가족 제도 안에서 정말 인성이 또 좋아지고 소문화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모든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옆집 앞집 이렇게 살면서 아파트도 위아래층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일자리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또 좀 보살펴주고 자녀들도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제도 이런 것도 개선되면 참 좋겠네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특히 가족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던 그 스토리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8남매가 같이 자라서 자랄 때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 딸이 결혼해서 한 3년 동안 애를 안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이제 딸을 낳았어요. 외손녀죠. 예.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정말 자기가 딸 낳은 거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애가 크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 빵긋빵긋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 애기 때문에 저희들도 날마다 화상통화하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을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아마 손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제일 즐거운 가장 행복한 그런. 저희 딸도 이제 30대 지금 초반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그 가정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인데 우리 아들 딸도 결혼하면 또 손자 손녀 나올 거고 참 행복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느껴져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노인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듯해요. 이 가정이라의 이 한 부분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행복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니까 그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고 참 일거양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제 며느리하고 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며느리들이 그 시댁을 이렇게 시댁에 대한 생각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같이 살아라 그러면 뭐 열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팻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자 손녀가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그냥 지켜는 줄 수 있잖아요. 야 쟤들 저 위험한 데 간다 쟤들 좀 봐라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들이 뭐 젊을 때처럼 기운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가족제도 그런 것이 노인에게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게 아닌가. 꼭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부담스러우면 좀 가까운 집에 살면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따님 얘기하시고 손녀 따님 얘기하시면서 아주 귀에 걸리셨어요. 행복한 모습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혹시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는 것. 그 올바르게 된 가치관 하나가 근데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인구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10년을 이렇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에 올인하신 거잖아요. 근데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런 정말 옳고 그름이나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정말 올바른 삶을, 올바른 쪽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신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청소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가치관과 분명한 철학 속에서 자기가 결국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엄청난 그 지위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가치관, 훌륭하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그 쏙쏙 들어오는 그 요점 정리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중에 자녀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무한 그 학생들의 그 잠재되어진 재능이 많잖아요. 네. 그 재능은 사실 사교육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준다면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되고 또 스스로 어른이 돼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따님의 그 출산, 손녀딸의 그 출산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마음을 잠시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릴 때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른이 노인이 되는 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노인에 대한 행복한 가정은 이 세대를 통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구의 문제에 관해서 또 청소년들의 앞으로 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셨으니까요. 우리 오우키 본부장님께서 3.1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독립선언문이잖아요. 예.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만세운동이 이루어졌고 이 지구상에서 유례 없었던 이 평화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3.1절을 위해 인구 선언문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언문 낭독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 선언문을 좀 아주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